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대주제는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이 강달러 정말 뉴노멀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미칠 또 파급 영향은 무엇일까? 그 부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환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백석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의 세 번째 출연이십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신한은행 S&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전문 분야는 환율이고요. 1월달에 환율이 이제 1,500원 가까이 가던 국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바빴는데 최근에는 1,450원 살짝 넘는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그나마 조금 전화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항상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정점을 통과하고 뭐 그럴 때 이제 관심이 주목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금값도 연일 최고점을 갱신한다. 그럴 때 관심이 주목돼요. 그렇죠. 근데 과거 같으면 1,450원이다. 예를 들어서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오르는 구간이었으면 지금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1,500원대를 경험하고 1,450원대로 내려오는 경로니까 같은 1,350원도 내려가는 구간에서의 환율과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환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강달러 뉴노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오버슈팅도 했다가 또 반대로 되돌림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3% 조금 넘게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 물론 지금 관세가 여전히 그 외환시장을 지배하는 변수이긴 한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강달러 뉴노멀을 기본 전제로는 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1,300원대 이상에서 혹은 뭐 1,400원대에서 맴돌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장기적으로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예. 어쨌든 길게 볼수록 저는 경로 자체가 계속 예. 조금씩 올라가는 경로다. 오히려 보고 1,450원대에서 뭐 1,500원이나 이런 때로 뉴노멀화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예, 전제는 길게 보면. 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1,500원대 머문다. 뭐 이런 느낌이시네요. 그러니까 더 올해는 치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올해는 그렇게까지 높게 보진 않고요. 네. 아까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과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달러가 과대평가돼 있다. 현재는 다만 한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 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조금 더 물론 달러 강세와 동반되겠죠. 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저도 좀 비유는 비슷합니다만 이제 강달러 뉴노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강달러 뉴노멀이지만 약 1,400원 초반대, 1,350원대를 향해서 다소 하향 안정화된다. 다만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의 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달러 장기화를 보고 있고 뉴노멀이다라고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제가 지금 박사님의 말씀 속에 가장 그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던 그 한 문장은 이 달러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십니다. 예. 어떤 근거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단순한데요. 그 제가 그 현재 적정 환율을 추정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상으로는 그게 그래도 과거의 설명력이나 그리고 과거 시점에 실제 특정 시점의 과거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해 설명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포워드 테스팅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나름 저는 그 모델을 신뢰하고 있는데 네. 그 모델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과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뭐 한미 금리 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기준금리 차가 아니라 국채 금리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인 주가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상대적인 주가, 사실 미국 주식이 뭐 올해는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간 계속 미국 주식은 거의 날아가듯이 왔었고, 코스피는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 뭐 미국 주가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주가, 사실 독일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고, 인도도 그렇고, 글로벌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때 한국에만 안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거나 뭐 어쩔 땐 빠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물량 자체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어쨌든 그게 이제 모델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8개, 9개 종합적인 변수를 반영을 해보면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물론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적정 환율을 이제 구두로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의 적정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다 혹은 뭐 1,350원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50원 정도가 되니까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 균형점을 향해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논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도 글로벌 자금이 한국만 피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대주제를 놓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도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 그죠? 국민으로서 참 이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고 그것이 또 경제의 선순환을 야기하는 이런 동력이 또 되니까 그런 모습들도 또 안타까워하는데, 자, 그러면 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한미 금리 차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금리 인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중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이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시각이라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여력은 있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하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예. 중단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리고 많이 해봐야 지금 4.5%의 기준금리에서 4.25% 정도로 한 번 정도의 인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 장담할 수 없는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인데, 그렇죠? 미국의 거시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고, 너무나 탄탄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또 가계의 소비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또 안 잡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경기는 탄탄하고 물가는 아직 역행하잖아요. CPI든 PC든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여정 속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예 조성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러면 그 금리 인하 장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배경은 바로 인플레에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그 CPI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네. 이번에는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올랐다. 뭐 이번에는 뭐 호텔 숙박비 때문에 올랐다. 아니면 뭐 석유 가격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계속 일시적인 요인들을 지목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인플레이션 상승의 배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뿐이지 네.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사실 이게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한 달만 봤을 때는 이 변수는 일시적인 변수니까 다음번엔 영향을 안 미치겠지. 물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게 나타나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계속 경제 어딘가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2%를 향해서 내려간다고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박사님도 미국 금리 인하 끝났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일단 끝났다라고 예, 예.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 한 번의 여력은 남아 있다 네, 네. 보고 있는데 다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망은 이제 한 번 혹은 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전망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럼 또 이렇게 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 3월, 4월, 5월 정도가 됐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예를 들어 CPI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3.2, 3.2를 기록하다가 한 번 3.1% 떨어지고 다시 3.2로 올랐는데 이 CPI 근원 CPI 관점에서 이게 3.2에서 만약에 3.0을 언더로 밑도는 구간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 PC나 근원 PC 같은 경우도 2%를 상당히 가깝게 떨어지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지금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었다가 다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렇겠죠. 네. 사실 연준도 경로를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경로를 가게 된다면 당연히 연준도 금리 인하를 그렇죠.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한미 금리 차 관점에서 미국의 현재로서는 나오는 데이터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이 좀 팽배해지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어떤 식으로 단행할 것이라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그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이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쉬운데요. 네, 문제는 이제 한국의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사업자들의 대출이 너무 많고 네, 전반적인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1월 달에는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 시각도 재정에서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한 번 내리는 상황이라면 한국은행도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되게 재밌게도 KDI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반대로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거야. 저는 느낌이 우리나라의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다소 상대 정책에 대해서 좀 떠넘기는 그 역할을, 경기 부양의 책임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환율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변수고, 가뜩이나 이 1,450원대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환 시장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과 통화수업까지 체결해 가면서 뭐 여러 가지 구두적인 또 혹은 실질적인 개입까지 해 나가면서 환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방어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에 마음이 없는데 한국은행만 먼저 금리 인하를 했다가 이 외환 시장이 더 불안하게 전개될까 걱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 건전성은 내가 좀 책임이 있고 내수 경기 부양은 좀 재정 정책으로 해라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네. 같고요. 이게 사실 지난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도 엔화 약세를 의식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실제로 엔화 약세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장애물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정부 쪽에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바라긴 하지만, 저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는 동안에 과연 경기 부양 효과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라서, 금리 인하는 뭐 향후 만에 하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을 대비해서라도 네. 이제는 좀 아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네. 작년에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했고 여기서 좀 떠밀려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래서 기존에 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좀 깊이 공감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질문할게요. 제가 뭐 박사님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또 한국은행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 높은 금리일 때의 경기 진작과 낮은 금리일 때의 경기 진작, 경기의 선순환, 높은 금리일 때 경기 선순환이 더 야기됩니까? 낮은 금리일 때 경기 선순환이 야기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 총책금리 입장에서는 낮은 게 금리죠. 낫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론적 관점을 갖고 계신 거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으로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외환 건전성 불안이라든가 혹은 뭐 금융 불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어쨌든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높은 금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낮은 금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되고 금리 인하만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의 금리는 제약적이고 또 앞에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이나 부채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 취약차주나 이런 계층들도 이미 이자 상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자를 경감해 준다든가 또 신규 투자를 유인한다는 측면에서도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어쨌든 실물 경제가 선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나머지 요인들이 우려되는 것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불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과정인 거지. 환율 문제가 큰 숙제가 안 된다면 어쨌든 재정 정책도 팔 걷어붙이고 통화 정책도 팔 걷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준다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국내 취약 차주들의 부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가지는 금리를 내리면서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금리를 내려도 소비 여력이 크게 증가하는 기대를, 그러니까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이미 몇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 그래서 1월달에 쉬어갔고 당장 다음 회의 때 바로 인하한다? 그 부분도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인 스탠스를 여쭤보고자 하는데 미국은 결론적으로 미국은 25년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못하거나 하는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국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구하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자 쪽입니다. 네, 그러세요? 미국보다는 그래도 한 번의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4.5%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에서 그냥 4.5를 유지하거나 4.25%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거나 미국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준금리 3.0%에서 연내에 동결보다는 인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75나 2.5를 보신다는 뜻일까요? 2.75로 75로 보시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베이스라인으로 보고 계시고 미국은 동결로 좀 베이스라인으로 가깝게 베이스라인 자체는 미국도 한 번에 인하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네. 많은 거죠. 근데 한국은행은 안 할 수도 있진 않다. 하긴 해야 할 그래도 것 인하 같다. 쪽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미 금리 차에 대한 기대감, 박사님의 비유가 결과적으로는 격차는 지금보다 좀 벌어지는 흐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동안 이제는 조금 격차가 살짝 줄어들었고 한 번 기준금리 변동이라서 기준금리가 다시 확대된다? 그런 쪽에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네. 환율도 보면 기준금리보다는 국채금리 차와 비교했을 때 더 민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환율을 볼 때 기준금리보다는 국채금리 뭐 3년물이나 10년물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를 조금 더 보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장기 금리라는 것이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많이 반영해 주다 보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뉴욕 페드의 GDP 나우캐스트 기준으로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 25년 1분기 성장률을 3.2%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을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할 만큼 마치 코끼리 등치가 치타처럼 달리는 모습인 거죠. 근데 한국은 치타 등치인데 코끼리처럼 천천히 달리는 거죠. 코끼리도 빠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등치 큰 나라가 그렇게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 2.89% 수준 연간 그 정도의 GDP 증가율을 유지한다. 그거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펀더멘털까지 반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한미 금리 차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겁니다.